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한동안 공모주 시장은 조건보다는 수급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흐름이 나오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 주에 상장했던 금양 그린파워를 계기로 이제는 밸류와 여러 가지 조건을 함께 따져보면서 선별적으로 청약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주에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 LB 인베스트먼트를 미리 파악을 해볼 텐데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 등장을 하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일반 공모주가 두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LB가 월요일과 화요일에 청약을 하고요. 다음 날에는 GI 이노베이션이 화요일과 수요일에 청약을 합니다. 그래서 두 종목은 환불 기간은 이틀이지만 청약은 겹쳐 있습니다. LB 인베스트먼트는 창업 투자 회사인데요. 줄여서 창투사라고 부릅니다. 기업에 투자를 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이 성장하기 전에 미리 지분 투자를 하고요. 나중에 그 기업이 성장을 하면 보유했던 지분을 더 비싼 가격에 매각을 하면서 매각 차익을 만들어내는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공모주로 만나는 기업들은 보통 상장하기 전에 여러 번 투자를 받습니다. 투자를 받는 시기에 따라 시리즈 A, 시리즈 B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회사의 매출 규모가 조금씩 커지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때마다 이렇게 몸값에 걸맞는 투자금을 받고 회사의 가치를 밸류업을 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밸류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상장을 하는데요. 기존에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은 이때 본인들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프로세스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투자 시기와 규모에 따라 벤처 캐피탈, 그리고 사모펀드로 구분이 되는데요. 기업의 초기 투자를 담당하는 펀드를 벤처 캐피탈이라고 부르고요.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기 전에 미리 투자를 하는 펀드이다 보니까 나중에 대박이 나면 투자금을 10배 이상 불려서 회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투자금을 날릴 위험도 그만큼 큽니다. 그래서 투자금을 그렇게 많이 넣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사모펀드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규모가 갖춰진 회사에게 투자를 하는데 그래서 투자금은 100억 이상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오기 때문에 투자금을 적극적으로 넣는 것이죠. 그리고 상장하기 직전에 투자를 받는 것을 프리-IPO라고 부르는데요. 최근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1조 2천억 원을 유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 엔터는 몸값 11조 원을 기준으로 시장에 등장을 할 텐데 이번에 SM도 인수를 하게 되었으니까요. 과연 어느 타이밍에 등장할지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LB 인베스트먼트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LB는 앞서 말씀드렸던 벤처 캐피탈 펀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사모펀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 자산 규모는 국내 9위라고 하고요. 사모펀드까지 합치면 자산 규모는 국내 12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규모가 있는 창투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22년 실적을 보면 21년보다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영업수익은 절반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 순이익이 전년도에는 246억 원이었는데 22년 3분기까지 57억 원이었으니까요. 이익은 절반 이상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IPO를 추진하는 종목이 이렇게 전년보다 실적이 부진한 채로 등장하는 종목이 사실 드문데요. 대부분은 최대한 고평가를 받으려고 어떻게든 좋은 실적을 기록할 때 상장하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사실 이런 실적 부진은 LB 인베스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창투사들이 실적이 부진했는데요. 아주 IB 투자는 전년 대비 이익이 무려 95%가 줄어들었고 SBI 인베스트먼트는 아예 적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나마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전년 대비 이익이 30%만 줄어들면서 창투사들 중에서는 선방을 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증시 불황이 창투사들의 실적에 직격탄을 날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LB 인베스트먼트의 레퍼런스를 보면 대박 사례가 있는데요. 하이브에 65억 원을 투자를 해서 1151억 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약 18배나 수익을 남겼다고 하고요. 카카오 게임즈는 10배, 그리고 펄어비스는 15배의 투자 수익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벤처 캐피탈은 리스크는 크지만 성공만 하면 엄청난 수익으로 보답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은 주요 레퍼런스를 보면 에이블리, 무신사, 컬리 등이 있는데요. 컬리는 이번에 상장을 연기를 했었죠. 당분간 다시 만나기가 힘들 것이고 나머지 기업들도 시장이 회복하지 않는다면 상장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요즘에 등장하는 공모주들을 보면 소형 종목들은 그래도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아시스 같은 대형 종목들은 상장을 철회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LB가 투자한 회사들도 시장에 등장하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좋은 실적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조건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는 밸류를 체크를 해볼 텐데요. 시가총액과 자본을 비교를 하는 PBR로 공모 가격을 산정을 했습니다. 화면 보시는 이 6개의 기업을 유사기업으로 선정을 했고요. 유사기업의 평균 PBR은 약 1.4배였습니다. 그래서 LB는 상단 공모 가격이 5,100원이었고 하단 가격은 4,400원으로 공모가 밴드를 설정을 했는데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들 종목들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기준 시가총액으로 제가 PBR을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SV 인베스트먼트가 PBR이 1.7배로 가장 높았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와 다올 인베스트먼트는 1.1배로 가장 낮았습니다. LB 인베스트먼트는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PBR은 약 1.1배 정도 되고요. 하단 기준으로는 0.9배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가 상단 가격으로 정해지면 저는 가격 메리트는 없다고 보고요. 하단 가격은 그래도 유사 기업들보다는 20-30% 정도는 할인되었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공모 가격이 하단 정도로 정해진다면 그래도 밸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PER로도 계산을 해보았는데 이게 종목들마다 PER 편차가 엄청 큽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주 IB 투자는 PER이 143배이고요. 그리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PER이 고작 5.9배였습니다. LB 인베스트먼트는 하단 공모가 기준으로 PER이 13.4배인데요. PER로 유사기업과 비교를 해봐도 이게 적정한 수준인지 찾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관사가 왜 공모 가격을 산정을 할 때 PBR을 사용을 했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럼 최근에 상장을 했던 창투사 두 종목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21년 12월에 KTB 네트워크, 지금은 다올 인베스트먼트가 되었죠. 이 종목이 상장을 했었는데 저에게는 아픔을 주었습니다. 공모 가격은 5,800원이었는데요. 첫날부터 쭉 미끄러지면서 주가가 무려 1,93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후에는 어느 정도 반등이 되면서 현재는 3,000원대에서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저는 3,000원대에서 이 종목을 손절을 했었는데 현재 주가는 공모 가격 대비 47% 하락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스톤브리지 벤처스라는 종목이 상장했습니다. 다올에게 호되게 당해서 저는 이 종목 청약은 패스를 했었는데요. 여기 주봉 차트를 보면 이 종목도 상장 첫 주에는 공모 가격 이하에서 머물렀지만 둘째 주에 시세를 한번 분출을 시켰습니다. 아마도 기존 주주들이 탈출을 하려고 주가를 들썩거린 것 아닌가 싶고요. 이후에는 마찬가지로 주가가 쭉 흘러내리면서 현재 주가는 공모 가격 대비 40%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LB 인베스트먼트도 사실 이런 시기에 상장을 했다면 이런 종목들처럼 공모가보다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을 텐데요. 그래도 지금은 창투사 종목들 실적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므로 이들 종목들처럼 주가가 아주 많이 하락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창투사 종목들은 시장에서 선호를 하는 종목들이 아니고, 그리고 올해 공모주 시장 분위기를 보아도 뭔가 이런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공모 가격이 정해진다면 청약을 고민해 볼 생각이고, 어중간한 수요 예측으로 공모 가격이 높게 정해진다면 그냥 패스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수요 예측 결과를 보고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청약 정보 간단하게 체크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약 462만 주를 모집을 하는데 일반 투자자에게는 115만 주가 배정이 됩니다. 청약 주관사는 미래에셋 증권이고요. 청약 한도가 11만 4천 주입니다. 그리고 최소 청약 수량은 50주인 청약입니다. 이 종목은 유통 물량을 보니까 기존 주주가 없습니다. 최대 주주가 100% 보유를 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공모 주식 수가 전체 물량의 약 20% 정도 되는데 의무 확약이 약간 있을 테니까 상장일 유통 물량은 10%대 중후반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유통 물량은 상당히 좋은데 기존 주주가 아예 없다는 점이 저는 오히려 불안 요소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잘못 흘러간다면 시작부터 다 같이 그냥 빨리 팝시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바로 꼬꾸라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즘 분위기에서는 기존 주주들이 물량을 어느 정도 쥐고 있으면서 흐름을 조금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이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최대 주주의 구주 매출이 154만 주 정도 되는데요. 비율로는 33%입니다. 최대 주주가 물량 전부를 가지고 있었다 보니까 구주 매출로 어느 정도 물량을 매각했어야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비율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구주 매출 비중이 많다는 것도 이 종목은 단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LB인베스트먼트는 다음 주에 청약을 하지만 수요 예측은 오늘 마감이 되었는데요. 결과는 목요일에 공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마지막으로 체크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